안녕하십니까. 국내 크레딧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신용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하반기 저희 전망을 뭐 그렇게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반기에도 채권 시장은 또 금리가 올라서 그 다음에 그 회사채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돼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요. 하반기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정황들이 아직은 조금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그런 이제 그 기회를 또 찾아갈 수 있는 또 모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하반기 전망에 대한 전략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뭐 결국 신용 스프레드로 이 모든 거를 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하반기에도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신용 스프레드가 작년 초부터 사실은 계속 그 상승 추세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급등락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이번 사이클의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쯤 시기적으로 지금쯤이면 좀 진정될 때도 되지 않았나, 저희가 자꾸 그런 기대를 품다가 무산되고 품다가 무산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두 가지 경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시장 금리를 이제 밀어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채권 발행 조달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뭐 원부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제조 원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 영업 마진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 마진 이후에 이제 금융 비용에서도 또 마이너스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한 로직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일단 뭐 수익성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 우선순위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조금 이제 좀 안전한 그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채나 은행채 같은 초우량 채권이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도 한전채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한국이 지금 한국의 지금 또 인플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저기 서비스 교통비나 모든 그 비용들이 오르는데, 뭐 내 월급도 그만큼 오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뭐 나한테 그렇게 해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각 이제 주체별로 각 부문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뭐 이렇게 수혜를 보는 그런 주체도 있지만 뭐 손해를 보는 주체도 있고, 각각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국가 차원도 다를 수 있고 산업별로 다를 수 있고 기업별로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전체 놓고 한국 주식회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요, 한국은 어쨌든 간에 여러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제조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저희가 자원이나 식량이나 이제 수입하는데 자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한국 경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게 평균적인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평균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산업이나 기업으로 가면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단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내 원가를 판가에 어느 정도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인데, 일단 최소한 지금 국면에서는 한국 경제 전체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용 경색이라든가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국가 신인도가 뭐 저하된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다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가격이 어쨌든 자산의 어떤 가격이 리프레싱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도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환율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만 보시면 단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길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게 뭐 올라가는 속도가 뭐 되게 빠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뭐 하반기에 증가 속도가 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레벨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꺾여도 이미 높아진 레벨에서 증가율을 꺾어도 경제 주체들이 받는 부담은 사실은 계속 높은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신용 스프레드, 신용 채권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만 보시면은 작년 1년 전에 회사채 금리가 1.5%였습니다. 근데 3년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은 거의 4%에 육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배 이상 늘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금융 비용 증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그럼 많이 충분히 왔다. 이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만큼 훅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진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가격 차원에서만 보면.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거로 신용 스프레드만 보면 안 되고요. 이때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는 급등했지만 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서 채권 금리 자체는 안정세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채권 금리 레벨 차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담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제 그 금리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경제가 그야말로 침체라든가 경제가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부채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왔죠. 근데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GDP 대비 이자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감소하다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게 빠르게 지금 제가 이게 추산을 한 건데 계산을 해봤는데요,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최근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신용 경색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자산의 뭐 그런 그게 붕괴 아니면은 뭐 그런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일단은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조금 앞으로 더 올라가도, 물론 제가 금리를 전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금리가 지금보다 또 더 올라가도 그렇게 경제에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느냐, 저는 뭐 모두의 제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을 추천을 드렸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한전채를 좀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전만큼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가를 판가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냐 말씀하시면, 물론 이게 이제 한전이 일반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겠죠. 벌써 마이너스 같은데, 한전은 이제 그 공기업이기도 하려니와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이 한전의 이 어쨌든 그런 그 이제 적자 문제는 한전의 어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의 전체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그런 그 정책과 향후에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실은 그런 주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향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전이 주도를 해서 뭐 발전 자회사를 통하거든 아니면은 이제 민간 기업의 상호 출자를 통해서 같이 하든 간에 이게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한전 문제는 뭐 정부가 단기적으로 뭐 전기요금을 바로 현실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업적으로는 도움을 못 줘도 뭐 재무적으로는 이게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한전의 신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해외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신용 등급하고 이제 같은 AA 마이너스급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신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하고 같이 간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 채권의 가격이 거의 지금 회사채보다도 가격이 더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조가 뭐 아주 장기화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채권이면서도 금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한전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뭐 지금 아니면은 다시는 보기 아주 어려운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외에도 제가 이제 그 하반기 전망 자료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종합 상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산 산업 같은 것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하시고 하반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